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베이징에 있는 로봇 지금 유튜브 보시면 진짜 헌드레드 영상들이 지금 중국 로봇들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은 작년 2023년 11월에 국가 정책으로서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산업의 전략적 산업으로 선택을 하면서 2,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2027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2029년이나 30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1년에 3,600만 대의 로봇을 생산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규모의 경제가 나와요. 3,600만 대 정도를 생산해 줘야 그러니까 중국의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중국 공장에 투여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싸게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항상 여러분, 기술은 시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시장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위 로봇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가격을 얘기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다. 명확한 $30,000. 예,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5년에는 내년에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몇 대 쓰지만 2026년에는 시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2027년 가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근데 2027년에 가올 때는 1년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면서 $30,000 팔 때, 사이버 트럭 할 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는 손해였잖아요. 네. 1년이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온 것처럼 옵티머스가 언제쯤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것인가. FSD는 뭐 바로 저는 손익분기점 금방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월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그렇다면 옵티머스의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지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또 점프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올 것인가. 저는 그거는 최소한 800만 대에서 900만 대 정도는 연간 뭐 생산될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옵티머스의 생산 비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차량을 연간 뭐 한 120만 대, 130만 대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의 추론치긴 하지만 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역사성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도 그렇고 집집마다 쓸 수도 있고 공장마다 쓸 수도 있고 라인마다 쓸 수도 그래서 있는데, 자동차 시장의 최소 30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이제 머릿속에 좀 안 그려져서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타고 생산 라인에서 쭉 컨베이어 벨트 따 가면서 노동자들이 누구는 바퀴만 조이고 누구는 문짝만 달고 누구는 유리만 달고 그 로봇팔로 또 하고 하면서 슉 지나가면서 빨리 만들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죠. 이걸 다 모듈화 하는데도 한계는 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엔지니어의 혁신 아닐까요? 저는 그거 생산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라 몇 대를 생산해야 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SD나 로봇택시보다 옵티머스에서는 정부에서 허가하기가 쉬워요. 공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거고요. 사고가 난다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다쳐야 될 것을 로봇이 다쳐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사회적 기준이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그거 관련된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에 대한 허가는 로봇 택시에 대한 허가보다 더 빨리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자꾸 지지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옵티머스의 허가도 필요한 시점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상업화하려고 하는. 옵티머스 허가 빨리 내주길 원하는 거고 FSD 언슈퍼바이즈도 빨리 가주길 원하는 거고 로봇 택시에 대한 허가를 빨리 해주길 원하는 거죠. 이것만 해주면 테슬라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니까 하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CEO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밝히는 걸 떠나서 이렇게 막 선거운동하고 이런 건 전 좋게 보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리스크고,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될 거예요. 트럼프 떨어지면 뭐 물론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를 주는 그런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 민주당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지연시키겠죠.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정부를 지난번 선거 때는 바이든을 찍었다 그러거든요. 예. 전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첫 번째 열받았던 거는, 트러블이 생겼던 거는 이 코로나 때 공장을 강제로 폐쇄시킨 거.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거 이렇게 막 국가가 사유재산에 개입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했었고,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테슬라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GM하고 포드에도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 기아차 이거 되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거 없어도 우리가 웬만큼 팔았을 텐데 이거 만약에 안 줬으면 쟤네는 그냥 괴멸했을 거다. 괜히 그 경쟁력이 약한 기업도 도와주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는 테슬라는 보조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2025년에는 이미 보조금 없어도 내연기관 가격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규제가 까다롭다는 거. 물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밝힌 어떤 규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규제예요. 이번에 왜 이 스타쉽의 5번째 발사가 늦어졌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발사청 관련된 허가 관련된 거기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로 떨어졌을 때 발사체가 상어에게 미치는 그 영향 환경 평가 보고서를 내라. 그래서 상어에 대해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열받은 건 그러면은 고래는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으니 고래에 미치는 보고서도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진짜로 진지하게. 예. 그래서 자기가 진짜 열이 너무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상어와 고래를 한꺼번에 내라 그러든지. 그다음에 물개는. 자기 그래서 새우까지 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지 사실인지는 몰라요. 일론 머스크 본인이 얘기했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시켜왔다. 자기가 이것이 정말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뭐 더 해갖고 와라. 뭐 더 해갖고 와라. 정부가 해올 수 있는 거는 또 목표는 있으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상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돼서 고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돼서 당연한 정당한 저는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자연 환경에 관한 어떤 뭐 보고서 이거를 어떤 뭐 이러한 수준에 맞춰서 그걸 내라 그러면 연구진들 고용해서 냈을 텐데 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어 보고서 냈더니 그 다음에 고래 보고서 내라니까 안 해주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연기시키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대선 이후로 연기시키려고 했더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의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자기가 약간 좀 밉보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도박이잖아요. 일종의 베팅이고. 이거는 저는 좋지 본인이 않을 수 약간 있다. 그런 걸 이제 사는 거죠. 자꾸 그런 상황을. 네, 그래서 저는 거죠.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직 그 기준을 두려워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CO2를 뺀 탄소 배출권을 뺀 자동차에 있어서의 매출 총 이익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태도가 사실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좀 심각한 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바가 정말 저는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스페이스 X하고 테슬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론 머스크는 정말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꿈을 실현해낼 수 있는 시장의 법칙까지 알고 있고 엔지니어 컬처가 문화가 꽃을 피게 만들어내는 것. 지금 삼성이 힘들어지는 것도 엔지니어가 중심적인 문화의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GE도 그렇고 보잉이 저렇게 지금 휘청거렸던 이유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위로 반영되지 않아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기 유튜브에서 종종 돌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발사하는 데서 무대에 서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밑에서 찍던 유튜버가 질문을 해요. 이 유튜버가 정말 전문성인 유튜브죠. 그래서 그 부스트에 쓰는 엔진 방식을 본체도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너 질문 다시 한번 해보라고. 질문 다시 하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지금 들어가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그래서 그 방식을 스타쉽 본체도 쓰는 방식을 논의하겠다. 이것이 CEO의 엔지니어 마인드가 열려 있는 거거든. 나쁘게 보면은 그 억만장자 입장에서 일개 유튜버가 와가지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를 귀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을 갖다가 거기다 대고 그게 쇼겠어요. 저는 그건 쇼는 아니라고 봐요. 나 들어가서 회의 다시 할래. 저희가 가갖고 그런 이재용 회장한테 저 반도체 설계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꺼지라고. 아니 꺼지가 아니라 그 얘기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겠죠. 아니 뭐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그널인지 노이즈인지를 구별 잘 못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떠드는 데서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시그널로 이해를 한 거고 실행한 거죠. 이건 뭐냐면 엔지니어 컬처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엔지니어가 비즈니스 모델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네, 중요한 거죠. 대단합니다. 또 하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옵티머스 봇 이야기도 했는데 중국의 뭐 유니트리라는 기업도 그렇고 로봇 기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이족 보행 로봇보다 더 얄쌍하게 만들어지고 막 오만 각도로 관절이 다 돌아가고 또 중국에서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많이 투자하죠. 네. 예. 기술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전기차도 그렇고 근데 또 중국에서는 테슬라한테 굉장히 또 우호적이기도 합니다. 뭔가 테스트 베드가 되는 것도 많이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테슬라에게 중국은 곧 기회의 땅이자 어떻게 보면 미래 경제 혹은 위험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비즈니스가 커질수록 그쪽은 어떻게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미국하고 중국의 긴장 관계는 정말 팽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힘들어지는 거고 ASML도 힘들어지는 거고 테슬라도 대단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여러 가지가 저는 중첩되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전략 산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AI 전반적인 투자도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11월에 결정난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자율주행을 2023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실현함으로써 자율주행을 또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겠다. 이 두 가지를 국가 전략 산업 목표로 중국 정부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네. 연관된 기업이 테슬라인 거고 네. 테슬라가 매기 효과를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차량 생산을 그곳에 두면서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 수준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그러면 뜯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번에 위 로봇 행사에서 오래간만에 대중에게 실물로 공개한 거예요. 그 전에 2분기 때 뭐라고 그랬냐면 1분기 실적 발표 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분간 이 사람들이 터치할 수 있는 공간에 안 내보낼 거다. 누가 자꾸 베낀다. 중국이 베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 이 시기에서 앞서주고 있으니 쫓아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테슬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SD를 중국의 제한된 도시에서 저는 2025년에 허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요?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샤오펑이라는 익스펑 PE 미국에 상장한 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 처음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 웨이모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샤오펑도 원래는 라이다하고 레이다를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P-7 그 모델에는 처음으로 비전 온리 카메라만 가지고서 테슬라처럼 그리고 엔드 투 엔드 AI로 FSD를 그대로 흉내내는 자율주행을 선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 기술 진일보에 테슬라가 기여하고 있는 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로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선두 주자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럼 디테일한 기술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 기술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직을 시켜가지고 막 빼가듯이. 뭐 그렇죠. 다 뜯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차량을 언제든지 돌아가는 차량에서 얘가 왜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면 상하이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뜯어볼 수 있는 거고 하드웨어 쉽게 새로운 신차 모델 나올 때마다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요번 소프트웨어는 왜 좋은지 다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테슬라가 대단히 자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사이버 트럭도 저는 데려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사이버 트럭에 쓰이고 있는 기술을 뭐 스티어링 휠을 바이 와이어를 한다든지 또는 컨트롤러를 갖다가 이더넷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기술들 다 뜯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멀리 미국에서 몰래 수입해야 되는 것보다는 중국 시장에서 열어놓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정부로 볼 때는 예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를 가는 게 중국 정부가 되게 예민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스타링크를 가지면서 러시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양상이 전개되는지를 봐왔잖아요. 네.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열어줬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다 통신망을 다 이게 붕괴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게 눈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이 원거리 위성으로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레이턴시라고 하죠.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기에서 탱크 부대가 발견이 되면 러시아 탱크 부대가 발견해서 원거리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내려줘서 포스를 나가면 얘네 벌써 이동해 있는 거예요. 네. 이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는 거의 실시간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미국 언론 보도에 이제 나온 건데 바로 중국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우리 중국 좀 와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형식은 뭐 이 테슬라 공장 때문이지만 가서 뭐 거기서는 각서를 요구했다 그래. 각서에 사인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 대만 쪽에 스타링크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해라. 그건 약간 미확인. 물론 그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가디언에도 나왔고 미국의 여러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지만 타이완은 자체 저궤도 위성을 띄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거든요. 타이완은 좌우지간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은 적에도 위성을 띄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군사위성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괜히 타이완을 도와줬다가는 중국 비즈니스에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제 자꾸 잘못 건드려왔다가는 타이완 전쟁 나면은 중국 비즈니스를 포기하더라도 타이완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 되게 묘한 관계를 긴장 관계를 여러 가지 끈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중국 정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미국 정부가 예를 들면 보복 관세를 지금 세웠다고 해서 바로 내칠 수는 없는 관계 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해리스가 당선되던 미중 갈등은 더욱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쉽게 테슬라를 내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죠. 미국에는 또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유럽에도 우리는 애플 가장 대표적인 기업 두 개죠. 애플과 중국에 대해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해주면서 전체 매출의 애플의 매출의 25%를 테슬라 매출의 전국 매출의 전체 매출 30%를 내주고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미국 기업들을 좋게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우리 중국 기업들을 탄압하니라는 구실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WTO에도 지금 제소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을 관세를 갖다가 부당하게 올렸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약에 테슬라나 애플에다 그렇게 하면 또 WTO 제소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징적으로 테슬라하고 애플 정도는 압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정도가 지금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 중국 자동차는 테슬라가 존재함과 그러니까 매기 효과를 해줌으로써 자동차의 경쟁력이 너무나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건 테슬라가 기여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테슬라가 더 이상 모범이 되지 못하고 긍정적인 매기 효과를 못 해준다라면 테슬라를 치겠죠. 하지만 테슬라가 계속해서 기술을 압도하고 나간다라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2차 스테이지 2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스테이지 1은 그냥 전기차, 구동장치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꾼다라면 스테이지 2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테슬라거든요. OTA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거, OTA로 자동차를 갖다가 굳이 정비소를 안 가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OTA 업그레이드하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중국 기업들이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당분간 테슬라의 우위는 좀 유지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당분간은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한켠에서는 또 중국 기업들이 또 테슬라를 계속 카피하는 거고 네. 본인들을 카피하고 있다는 것도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을 테고요. 네. 그게 자율주행이 됐건 전기차가 됐건 옵티머스 봇이 됐건.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 6월이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7조 원 규모. 네. 물론 이제 본인은 의결권을 앞에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사실은 법인은 달라요. 회사는 달라요. 그렇죠? 뉴럴링크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XAI도 그렇고. 네, 다르죠. 그러면 테슬라 주주들은 이걸 달갑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 그 주식 보상은 보셔야 될 것이 없던 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의결권은 추가됐지만 원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그 보상을 주가가 몇백 프로 올라갔을 때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1000%가 올라서 그게 설정이 된 거죠. 그거를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주식으로 스톡옵션으로 보상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부결된 이유는 그 결정이 투명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미국의 많은 CEO들은 보상을 리워드를 어떻게 받냐면 그 회사의 실적을 올려서 주가를 얼마 정도 끌어올리면 이것에 연동되게 다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받았던 것은 없었던 금액이 아니라 이미 받기로 했던 금액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의결하는 과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 제동이 걸린 거였기 때문에 주주총회로 사실 그리고 아직 합법적으로 결정난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주주 전체 참여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는 뒤가 든든하게 텍사스 법원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텍사스 법원이 한 번 더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렇죠. 판단을 해야만 하는 거지. 주주총회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된 건 아니고 근데 주주총회라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를 주주총회로 바꿔버린 거죠. 승인을.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주총회로 바꿨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몇 가지의 의결권 이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메타가 하는 거예요. 메타는
이 저커베역이 주식은 많이 안 갖고 있어도 의결권 51% 갖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예, 예, 차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종류 B라고 카테고리 B라고 네, 얘기를 하죠. 네. 이 카테고리 B를 갖다가 신설해서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의결권인 거고 의결권은 자기가 앞으로 이것을 옵티머스하고 로보택시하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시대 갈 때까지는 자기가 지배력을 가져야만 한다. 저는 뭐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리스크가 좀 크고 정신적 리스크가 커서 그렇지 그거 아니라면 저는 갖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의결권 받는 건 전혀 주주한테 손해 보는 거 없고 오히려 주주한테 이득인 거고 그리고 이 보상하는 것도 저는 적절한 보상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부당한 거였다라면 그 의사 결정 과정이었던 것이지 그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뉴럴링크나 스페이스X나 XAI나 이쪽으로 또 투자를 늘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테슬라의 돈을 가지고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론 뭐 교차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X.AI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죠. 이건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도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지금 이미 벌써 5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지만 두 번째 투자 받을 때는 아마 테슬라가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AI 이용권을 그록이라고 하는 XAI의 AI 서비스의 이용권을 받게 되지 않을까로 저는 싶고요. 시너지 효과가 있죠.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 AI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그 중에서 몇 개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 솔라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과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고요. 터널 파는 회사. 네, 터널 파는 회사. 그래서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테슬라가 적절하게 X.AI하고 특히 뭐 스페이스 X하고 관계를 가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거잖아요. 이런 공동 개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뉴럴링크 기술이 나중에는 이 FSD의 자율주행이 진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뭐 지배 구조의 개편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혹시? 있죠. 일론 머스크도 사람인지라 벌써 50대가 넘었잖아요. 넘고 자식도 많고. 그렇죠. 자식도 많고 또 이러한 엔지니어 컬처에서 총명함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저는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도 스티브 잡스의 시대가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팀 쿡의 시대가 온 것처럼 저는 테슬라도 언젠가는 저는 의외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조금 다른 큰 비전에 집중하면서 테슬라의 경영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FSD가 상용화가 되고 그 채택률이 높아지고 언슈퍼바이즈드라는 정부 허가가 나오고 옵티머스가 공장에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이 관리형 매니저가 CEO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면 팀쿡처럼. 네, 팀쿡과 같은 팀쿡이 전형적인 공급망 관리 전문가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람이 충분히 경영은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이미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고 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경로에서는 테슬라로부터 일론 머스크가 떠나는 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2030년을 전후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떠나는 거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재밌습니다. AI 에이전트 이야기부터 테슬라까지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강정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AI 에이전트 네. 책이 나오면 네. 그때 또 한번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